이번 시간에는 아동복지시설 운영 중에서 6번, 7번, 8번 중에 7번만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이 기능보강 지원과 미신고시설 관리는요, 거의 공동생활가정과 해당이 없어요. 그래서 시설 관리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67쪽 넘어가 보겠습니다. 267쪽으로 넘어왔고요. 보시면 시설 관리 등 해서 행정처분 및 과태료가 있는데, 보시면 시설의 지도 점검입니다. 뭘 해야 되냐? 회계, 그 다음에 공사할 때 계약하는 거, 그 다음에 아동학대 등 입소 아동들의 인권 강화 및 관리 감독. 여기 보시면 아동복지시설 거주 아동 인권 및 운영 실태 점검 추진 사항이에요. 이런 거 봐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시설 종사자에 대한 예방 교육, 그 다음에 디딤치아 통장 잘 매치되고 있는지, 그리고 종사자 채용 전 아동학대 성범죄 전력조회 등 일반 범죄도 포함되어 있다고 생각해 주시면 편합니다. 그리고 화재 같은, 그러니까 화재로 인한 이런 보험, 그 다음에 전기, 가스, 소방 전 안전 점검, 그 다음에 예산 확보, 시설 안전 관리 교육 등, 그리고 이런 거 보조금에서 횡령 감독, 불법에 대한 건데, 첫 번째는 생활 인원에 대한 허위 신고, 그 다음에 종사자 인건비 과다 신고, 직원 수를 부풀리거나 이런 게 그룹 보면 거의 불가능하죠. 그리고 입소자 위로금 부당 집행, 그리고 회계 관련 서류 조작. 보시면 이게 가장 중요하거든요. 주 부식비, 기자재 구입비 등 허위 영수증으로 해가지고, 그 다음에 후원 물품을 실제 구입한 것처럼 허위 조작, 그리고 보조금 후원금으로 기제출, 이미 제출한 학원비 등을 아동 계좌에서 인출해 운영비 등으로 사용하고 서류 조작, 이런 것들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자, 보시면 ADHD 약물 복용 자체 점검표가 있는데, 이거 굉장히 중요해요. 제가 제 교육 영상에서도 이 영상을 따로 만들어 놨습니다. 그것을 참고해 주시면 되고, 이렇게 하나하나 어떤, 예를 들어서 아동이 ADHD 약물 복용을 할 때 그냥 주면 안 되고, 의료기관을 방문해야 되고, 약물 복용 과정, 약물 실태, 이런 것들을 다 체계적으로 점검을 해야 됩니다. 이런 서류들이 필요하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자, 제목을 볼게요. ADHD 약물 복용 실태 및 아동인권 자체 점검표. 그러니까 이거를 자체 점검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ADHD는 넘어가고, 아동 건강관리 잘하고 있는가, 아동 훈육 잘하고 있는가, 이런 거 하면 안 돼요. 장시간 동안 벌 주는 거, 이런 거 하면 안 됩니다. 그다음에 점검사항 체벌하고 있는가, 안 돼요. 욕설하고 있는가, 안 돼요. 학대, 안 돼요. 신고 절차 알고 있는가, 무조건 신고는 112겠죠. 그 다음에 아동학대 관련 교육을 하고 있는가, 1회 이상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자, 행정처분입니다. 자, 잘못을 했어요. 그렇게 될 경우 이 밑에 표를 보세요. 시설이 설치 기준을 미달하게 된 경우는 당연히 개선해야죠. 근데 그 외에 설립 허가가 취소될 경우는 그냥 폐쇄예요. 그 다음에 아동학대가 행위되는 경우도 보시면 시설 폐쇄, 정지입니다. 정지가 되면 3년 동안이나 보조금 못 받으죠. 그러니까 폐쇄예요. 방임도 폐쇄, 정지예요. 그러니까 뭔가 행정처분을 받는다 하면 이제 폐쇄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럼 아동은 어떻게 해야 되냐? 아동을 이제 다른 시설로 보내겠죠. 근데 이것들은 지자체에서 보시면 아동 및 보호자 의견을 고려해서 전원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자, 위에 보시면 위반의 정도가 경미하거나 상당한 사유가 있을 경우 한 차례에 한정하여 봐줄 수가 있어요. 사업 정지를 개선 명령으로 바꿀 수가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 주시면 됩니다. 자, 넘어가겠습니다. 과태료인데 이것도 똑같아요. 보시면 10,000원이에요. 신고 일몰 안 했다. 1차로 150만 원. 뭐 인수 거부했다. 범죄 경력을 조회하지 않았다. 250만 원. 교육을 하지 않았다. 이런 것들 150만 원에서 최대 500만 원까지 됩니다. 자, 여기까지 살펴보았습니다. 아동 분야 사업 안내에서 공동생활 가정에 해당되는 내용들을 한번 쭉 살펴보았습니다. 여기까지 교육 영상을 봐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